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승호입니다. 아, 이번에는 영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그냥 아무나 다 영재야. 특히 유아기 때.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부모다 보니까. 근데 영재가 아닌 아이들을 영재라고 믿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인생 망가져요. 왜냐면은 이 과도하게 많은 거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뇌가 용량 초과가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빵 터지게 돼요. 뭐 아이들 따라서는 뭐 조현병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사회생활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히키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알고 있는 이런 가짜 영재들이 거의 좌뇌형 아이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사짜 직업, 아빠도 사짜 직업이다. 뭐 그런 공부 쪽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영재인지 알고 어렸을 때부터 시키다가 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옛날에도 그렇고 이 가짜 영재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이런 수학이나 연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특히 요즘같이 이런 책류가나 영어나 또 연산 이런 것들을 유아기 때,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 또 집이 막 도서실처럼 꾸며져 있는 그런 집 애들이 잠깐 반짝 영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36개월 지나면은 남자애들은 이제 바보가 되기 시작하고 여자애들은 약간 그거를 버텨서 5세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인스타든 또 주변에서 그 떠도는 얘기들 보면은 잠깐 반짝 똑똑하게 느끼는 게 약 2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상해져요. 얘가 갑자기 자폐성을 보인다든지 또 애가 한쪽에 관련된 거에 너무 포커싱을 해가지고 그것만 한다고 하다든지 망가진 거예요. 근데 36개월 전에는 웩슬러 테스트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유아기 때 웩슬러 테스트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영재성으로 이제 일반 센터에서 병원도 아니야. 대학병원도 아니고 센터에서 그냥 아무나 130, 140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IQ 수치, 또 지능 수치를 딱 받는 순간 이 아이는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엄마의 놀이개가 되는 거야. 왜 이런 아이들이 엄마의 놀이개가 되는지는 여러 가지 또 호르몬, 엄마들의 호르몬 작용이 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영재성이라고 나오는 그 순간, 그런 IQ가 지능이 나오는 순간, 그것도 3세, 4세, 9세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한쪽 포커싱된 이런 것들을 엄마 의지대로 움직이는 AI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과도한 입력은 아이를 뻥 터지게 하는 거야. 보통 영재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독서 영재니 또 무슨 수학 영재니 뭐 과학 영재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재 타이틀을 한 개 한 개 다 집어넣은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짓거리예요. 독서 영재라는 게 어딨어. 그런 말 없어요. 외국에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영재 테스트를 한 4학년에서 5학년 그때예요. 왜냐면은 이런 잘못된 과정을 걸쳐가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애들이 약 2학년에서 3학년부터 그 전에도 망가지지만 맥시멈 한 3, 4학년 되면은 그때 애들이 빵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짜라고 인지된 아이들 요런 애들은 다
걸러지거든. 그리고 나서 한 4학년, 5학년 그때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인 애들 빼가는 거야. 왜냐면은 아이들의 최종 시냅스 정리하는 게 약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거든. 그러니까는 그 전에 데리고 가는 거지. 그렇게 보면 되고, 진짜 영재 애들은 한 초등학교 입학 정도 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좌뇌 쪽, 우뇌 쪽, 그 다음에 사회성 부분,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그런 수준을 보여요. 전체적으로 다. 사회성까지. 일단은 유아기 때 한 6살 이전? 6살 이전에는 진짜 영계들은 책을 안 봐요. 책은 말 그대로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영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직접 경험하기도 바빠 죽겠거든. 그리고 대체적으로 관찰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거를 볼 때 집요하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관찰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눈으로 관찰하는. 이 관찰력이 강해져야 아이들이 종합 분석 판단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해를 추후에 36개월 후에 쓰는 이런 활동들, 총 사고력 활동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뛰어나게 하는 게 관찰 분석력이에요. 이런 것을 먼저 늘리는데 이 영재성 아이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들이 영재성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거야. 애들이 관찰력이 뛰어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보고 있으면은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도 그거를 케어할 수 있는 보육자가 그것이 안 됐을 때 아이가 영재성이 있더라도 영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재성 아이들은 일단 언어부터 좀 빨라요. 뭐 이제 부모의 어떤 육아 패턴이나 또는 뭐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늦게 이제 터진 아이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12개월 이전에 엄마랑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이미 6개월째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 까까, 뭐 맘마 뭐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되면은 대체적으로 엄마랑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고 약 18개월에서 20개월 되면은 그냥 웬만한 말을 다 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영재성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이거를 책이나 플래시카드 막 이런 걸로 하잖아. 근데 영재성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육아템, 병풍이라든지 사운드북이라든지 또 세이펜이라든지 또 에듀테이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 이런 애들을 오히려 자폐성으로 이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수많은 책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이 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자폐로 유발을 한단 말이야. 후천성 자폐로. 오히려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영재성 아이들 이제 태어났을 때 얘네들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뭘 만지고 대근육, 소근육 활동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악기하는 이런 종합적인 활동을 좋아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는 거 보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 작업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면서 관찰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36개월 전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36개월 이후부터는 자기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더 집요하게 보고 이미 악기 활동 같은 경우는 36개월 정도 되면은 한 개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체력도 굉장히 좋고 12시 전에 자질 않는 거지.
근데 체력이 좋으면서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도 엄청난 활동을 하면서 집에 와서도 엄청난 소근육 활동을 한다는 거야. 이 아이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또 엄마도 이 아이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재성 아이들의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들은 거의 없지. 아이랑 같이 해주는데, 지금같이 이 7세 고시를 위한 이런 자폐성 육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 일단 뭐 책 같은 건 없고, 아이랑 계속 여러 가지 경험하고 돌아다니고, 또 언어도 좀 빠르다 보니까 아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이가 실제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는 그거를 더 해주게 되면서 또 다양한 거를 거실에 깔아주고 아이한테 독이 되는 그런 위험한 물건들을 집에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자폐성 물질인 병풍, 사운드부, 벽보, 에듀테이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들려주는 동요, 그 외에도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자폐성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안 해줘요. 36개월 이전에. 그리고 많은 소근육 활동 또는 대근육 활동 또 자연 진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편안하고 좀 스테이블하고 또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는 이런 좀 안정된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또 엄마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또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태의 36개월 이전에 굉장히 좋은 뇌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 다음에 다양한 촉감 활동까지 해주고 그래야 36개월 이후부터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 절대 아이를 공부를 시키겠다, 또 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1도 없는 사람이야. 하다 보니까 얘가 똑똑해지는 그런 타입이 되는 거지. 근데 영재성 아이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 달라요. 이 시냅스 크기가, 시냅스 양도 더 많아요. 왜냐면은 대뇌피질 두께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회백질 크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받아들이는 양도 몇 배 더 빠른 거지. 정보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어떠한 한 가지에만 몰입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리고 36개월이 지나서 사회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종합적인 게 복합적으로 됐을 때 이 아이를 영재라고 그러지, 한 개만 딸랑 해놓고서는 우리 애는 음악 영재야, 무슨 미술 영재야, 뭐 독서 영재야,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다 가짜들. 요렇게 해서 포커싱하고 하다 보면 이 아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걸리고 나중에 망가지게 돼 있어요. 보통 6세경 됐을 때 진짜 찐 영재들은 어떤 거를 보면은 카피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활동이 있으면은 1개월 내에 그거를 거의 상위 클래스까지 다 배울 수 있어. 어떤 거든. 소근육 활동이든 대근육 활동이든 다 카피해서 다 할 수가 있고요. 학습 활동도 듣는 것만 가지고 어리버리 그냥 일반 유치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도 영어를 해요. 의미 파악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거, 뭐 7세경, 6세경에 배우더라도 한 3개월이면은 한글 받침자까지 다 끝낼 수가 있고, 완벽하게 읽을 수도 있고, 읽으면서 의미 파악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영재예요. 무슨 영유를 뭐 3년 다닌다. 영재들이 왜 영유를 3년씩 다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흘려듣는 것만으로도 기본 회화가 되는 게 영재거든. 돈 들여서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드는 거는
제가 항상 운의 육아를 하는데 말했다시피 한 3가지 정도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얘네들이 보고 카피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내가 관찰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은 이 관찰 능력이 보고 카피하는 모방 능력까지 올려주거든. 이 관찰 능력이. 그러니까는 이 모방 능력이 올라가면은 어떤 것을 금방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모방이 되고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 금방 할 수가 있어? 안 돼. 그래서 보통 영재성 애들은 에너지도 굉장히 높고 대근육, 소근육도 굉장히 좋아요. 왜? 엄마들이 공부시키라고 앉혀놓지 않았고 계속 뭔가를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좋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4세부터 많이 드는 돈이 예체능비가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어디 보내놓으면 6개월이면 벌써 그 학원에 상위 탑 클래스가 뭐든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는 거야.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진짜 찐영재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가짜 영재 말고 진짜 찐영재 애들은 좀 안타까운 게 학교를 가가지고 그런 찐영재를 케어해줄 만한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다 가짜 영재들이야. 가짜 영재들은 어차피 5학년, 6학년 되면 망가지거든. 근데 진짜 영재들은 그나마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데 있으면은 버티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가난한 집이나 아니면은 한 달에 그래도 한 7, 800 이상 쓸 수가 없는 집들. 이런 집에서 진짜 찐영재가 태어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애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겠고, 그 다음에 정신 연령 자체도 애가 6살, 7살인데 말하는 거, 주변 사람들 챙겨주는 거, 그런 행동하는 거 자체가 이미 초등학교 4, 5학년 레벨로 하거든. 말하는 게 달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책류가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파악하는 그 파악 능력까지 굉장히 뛰어나거든.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그냥 1, 2학년은 아무것도 철없으니까 그냥 논다고 쳐도 3학년부터 레벨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보통 3학년 정도 돼가지고 진짜 찐영재 애들은 좀 외국에서 좀 학습을 하는 게 좀 나았기는 하지. 근데 요즘 뭐 가짜들도 많이 나가니까 이게 문제야. 엄마들이 이 가짜 형제들을 또 진짜라고 우겨대가지고 막 육아를 하는 바람에 애들이 돌아버려서 도망가거든. 그런 것들이 좀 많죠. 135만 돼도 어느 정도면은 운동 같은 거 기본 3개 이상. 그것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초등학교 한 4, 5학년 수준. 그렇게 되는 거. 한 3개 정도. 그 외에도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은 6개월이면은 거기 그냥 탑 찍어요. 그 배우는 애들. 거기 2년, 3년 배우는 애만큼 탑 찍어버려. 6개월이면. 어떤 거든. 그게 135야. 그리고 좌뇌 쪽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책을 만약에, 책 같은 경우도 그거야. 얘네들은 책이 만약에 1000권이 쌓여있다고 그걸 다 보지 않아요. 책 볼 시간도 없거니와 책을 본다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심화 과정으로 그거 분야만 딱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봐요. 딱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정보 습득 목적으로 봐요. 딱 그거. 내가 지금 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러면 배를 전문 과정으로 조금씩 가. 그리고 옆에 뭐 이솝우화가 있든 전래동화가 있든 그거는 관심조차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 책 볼 시간 하루에 30분? 그러니까 30분 내에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딱 보고 다 끼워 놓는 거야. 바쁘거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집에 와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가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요. 아이만 이렇게 학원 딱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엄마가 다 같이 해줘요. 그래야 아이가 성장 발달이 굉장히 빠르거든. 우리 애는 영재 같은데요 하면서 다 학원 던지게 하고 있단 말이야. 뭘 배웠는지조차 몰라. 근데 잘하는 것 같아. 좋아해. 이건 영재가 아니야. 잠깐 반짝 똑똑해 보이는 거야. 이게 언제 어떻게 또 망가질지도 모르는 상태거든. 찐 영재 애들은 벌써 달라. 이거는 어느 누가 10명이면 10명이 봐도 얘는 영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짜 영재들은 긴가민가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가짜야. 근데 엄마가 여기서 포커싱을 해가지고 얘를 쏟아붓는다? 얘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야. 지금 대치동 애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 공부에만 쏟아붓고 공부만 잘하는 애들을 진짜 영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시한폭탄이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갑자기 중증 ADHD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중증 후천성 자폐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심해버리면은 조현병까지 가게 되는 거지. 이게 차라리 빨리 터지면은 무락도 복구를 할 텐데 시간이 늦어져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에 터지면은 회생 불가예요. 엄마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영재랑 진짜 영재랑은 벌써 주변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얘가 뭔가 달라요. 학원을 가면은 처음 딱 갔는데도 얘 뭐 하다 왔어요? 라고 그래요. 학원 원장들이 제발 내가 공짜로 떼줄 테니까는 가지 말라고 잡아요. 이게 진짜 영재예요. 첫날에. 학원비 반으로 해드리고 내가 2배 시간을 들여줄 테니까는 무조건 오게 해달라고. 원장이 첫날 딱 갔는데 막 빌면서 제발 좀 오게 해달라고. 이런 애들이 찐영재야. 공부 말고 학교 가기 전에 공부 말고 뭐 책이니 뭐 영어니 숫자니 이거는 강박 증상. 이거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강박 증상에 그쪽에만 관련돼 있으면 얘는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오는 애예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아이들. 그리고 사회성도 굉장히 나쁘고 혼자만 지내는데 센터를 갔어. 근데 얘가 뭐 한글도 막 4살인데 하고 뭐 영어도 조금 하는데 IQ 130이 나왔어. 센터, 그 동네 센터에서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200에서 그 수치 빼라 그랬죠. 그게 이 아이의 지능 수치예요. 지금 거북만 토끼방 카페 가면은 우리 아이는 뭐 130이었어요, 뭐 140이었어요 라는데 쥐뿔 하는 것도 없고 막 책류가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정신 빠진 엄마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지능 70대 아스퍼거 증후군 경계선 지능학자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매일매일 아직도 하루에 책을 50권을 읽히고 있어요.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애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정신병이 걸린 거지. 망상장애가 걸려 있는 거야. 이런 엄마들 밑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이가 제대로 클 수가 있냐고.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15년 후에 15년도 아니야. 앞으로 10년 후부터 사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차라리 히키코모리가 돼서 집 밖에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애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은 우리나라 범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냥 영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영재들은 보통 태어났을 때부터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36개월째 이미 에너지 양이 보통 우리 운에 육아하는 애들도 엄마들 죽으려고 그러지 에너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재 애들은 그런 에너지 많은 운해형 아이들보다 약 50%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게이지로 따지면은 100이 기본이라고 하면은 공부만 시키는 아이들은 게이지가 한 70 정도. 7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몸 움직이고 조금 하고 앉아서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바보 대근육, 수근육 다 끊긴 아이들. 요런 애들이 한 50대.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외에는 하기가 힘든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야. 엄마들 그런 애들 부러워하지. 가만히 앉아서 안 일어나는 아이들. 요런 애들. 그냥 걸을 수도 없는 아이들. 이런 애들 굉장히 부러워하대. 일반적으로 평균 수치가 100이면은 이렇게 공부만 시키는 책류가 있던 애들은 50도 안 돼. 얘네들이 걸을 힘이 없어서 앉아있는 거야. 그런 애들이 부럽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하는 애들이 이제 한 7, 80 정도. 근데 태어난 게 굉장히 높게 태어나서 한 120 정도 태어났는데, 엄마가 책류가 하느라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더 늦게 자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이런 아이들도 엄마가 계속 책육아를 하면은 거기서 빵 터져서 생기는 게 ADHD가 생겨요. 아니면은 순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자기 에너지를 계속 줄여요. 나중에 이런 아이들도 걷지 못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운해 활동을 막 이제 한 6개월 이상 했던 애들은 체력 에너지가 한 150 정도. 영재성 아이들은 약 200 정도.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아무리 체력 좋은 아이들도 너무 체력을 많이 쓰면은 낮잠을 자. 낮잠 자면은 그래도 체력 에너지가 한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게 이제 체력 에너지가 130인데 쭉 해가지고 한 50까지 떨어졌어. 그럼 요런 애들이 낮잠 잤어? 그러면은 다시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더 놀다가 이렇게 자는 거야. 근데 영재성 아이들은 200이잖아. 이 에너지를 쭉 뽑아가지고 오늘 실컷 노느라고 한 6, 70까지 떨어뜨렸어. 낮잠 자는 순간 이게 다시 풀차징돼.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려고 그래. 자고 일어나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야. 낮잠 자고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려고 그러지. 근데 엄마가 젊었으면 상관없는데 엄마가 노산이야. 막 나이가 40 넘었는데 애가 진짜 찐영재야. 그러면 엄마가 쓰러지는 거야. 근데 이런 애 키우려면 아빠는 또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런 엄마들. 근데 지금 대치동이나 이런 가짜 영재들 엄마들 힘들어해? 하나도 안 힘들어해. 에너지가 없거든 애네들이. 가짜들. 그냥 바보들이야 그냥. 가짜 130짜리 IQ 지능 수치를 받은 그냥 찐따애들. 나중에 버릴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에 다 버릴 아이들. 그냥 엄마의 장난감. 이런 아이들. 그런 애들이야. 뭐 그런 애들이 부러워요? 그런 가짜들. 자, 어쨌든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어, 영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응 보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우리 애가 또 영재니 아니니 그러면서 지금 영재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니 그거 확실하니 그냥 본인 아이가 영재라고 믿고 있으면은 그대로 쭉 육아를 해요. 나 거기다 대고 이제 뭐라고 안 할게. 어차피 믿을 사람 믿고 선택은 엄마들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망가지면 엄마 책임이야. 남 핑계 대지 말아요. 거기 센터에서 했는데 135에서 진짜라고 믿었다. 쓸모가 없어. 엄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센터에서 한 거 아니야? 종합병원에서 해야지? 그것도 연세대 이런 데서? 그런 데서 해요. 동네 센터에서 하지 말고. 6세 이전에는 영재니 뭐니 그런 거 믿지도 마.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육아를 하고, 그나마 잘하는 게 많으면은, 우리 애가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애가 뭐 영재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그, 쓸데없는 책 육아 하지 말고, 아이랑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많은 경험 활동하고, 또 예체능 활동하고, 은미체 활동 열심히 하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똑똑해져. 아이의 진가는 3학년이 넘어야 나와요. 아시겠죠?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